같은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네. 어서 인사하러 가보자. 거기! 영웅은 걸음을 멈추시오! 어? 향릉이다! 장난 좀 쳐봤어. 많이 놀라진 않았지? 해피의 등절! 안 놀랐어. 우리는 막 호두한테 인사하러 가려던 참이었어. 역시 그랬구나. 그래서 너희를 말리러 온 거야. 새롭게 탈바꿈한 당주를 보고 싶다면 지금은 방해하지 않는 게 좋아. 내가 새 옷을 선물했거든. 근데 호두는 왕생당 예복이 익숙해서 그런지 아직도 갈아입을지 말지 고민 중이지 뭐야. 우와! 어떻게 생긴 옷인데? 해등절이니까 당연히 불처럼 붉은 옷을 선물했지. 너희는 모르겠지만 호두가 요즘 계속 불안해 보였거든.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하고 같이 나가도 멍하니 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얼버무리기만 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친구로서 호두에게 새 옷을 선물한 거야. 기분 전환이라도 되었으면 해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걸까? 내가 누구게? 이런 여행자. 객경이 제일 보고 싶었던 거야. 본 당주는 상심이 큰걸. 해피 해등절. 우와! 호두 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구나. 정말 예쁘다. 다 향릉 덕분이지. 폰타인 디자이너에게 주문 제작한 거라던데 애 좀 썼겠어? 아니야. 마침 디자이너가 이국의 명절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으려고 리어랑에 왔거든. 나랑 성격이 잘 맞아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 그랬구나. 고마워 향릉. 안목이 훌륭해. 에이, 네가 좋으면 됐어. 응? 왜 그런 걸 물어? 지금 내 말투는 봄바람처럼 따스한데? 그래서 문제야 호두. 우리는 친구잖아. 그런 말투를 써도 네 안 좋은 기분이 우리한테 감춰지진 않는다고. 알겠어. 일부러 너희를 속이려던 건 아니야. 이건 일 문제거든. 일 문제? 왕생당 일이야? 그래, 이제 알겠지? 애초에 내 개인적인 일이고 지금은 또 해등절인데 뭐하러 이런 근심을 퍼뜨리겠어? 걱정할 거 전혀 없어. 본 당주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랬구나. 호두가 이 문제로 고민을 다 하다니. 이번 문제는 좀 복잡한가 보네. 아주 복잡하지. 본 당주조차 며칠째 골치를 앓고 있다니까. 응? 각청이 도울 수 있는 일이야? 그래! 마침 명절이라 총무부에서 새로운 거리 행사를 준비했대. 분명 재밌는 게 많을 거야. 자, 호두! 일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같이 거리 구경부터 하러 가자. 응!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분명 일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말 공교롭게도 이미 선약에 있어서 말이지. 누구랑 뭘 좀 의논하기로 했거든. 핑계가 아니고 진짜야. 그렇게 바빠? 아니면 너희 먼저 행사장에 가 있을래? 일이 끝나면 너희한테 갈게. 어때? 그래, 그럼 그래야지 뭐. 그래도 빨리 와야 해. 이따 같이 만민당에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만들어줄게. 어때? 좋지. 향릉의 수제 요리를 또 맛볼 수 있겠어. 듣기만 해도 침이 다 고이네. 안심하고 먼저 행사장에 가 있어. 나도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여긴 올해 거리 행사 중 하나인 나만의 축하장 만들기 노점이에요. 자유롭게 무늬를 고르고 축하말을 적어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죠. 라면 사부님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들도 축하장의 일부인가요? 평범한 모라랑은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덕담 엽전이라고 유금천에서 특별 제작한 것이죠. 총 12종류로 각각 길상의 뜻이 담긴 리얼의 고대 바위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양은 도발 비사문이네요. 원래는 고대 항마인으로서 강력한 법술에 쓰이다가 지금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의미로서 상인들이 애용하고 있죠. 죄송해요. 흥미로운 걸 보면 주체하지 못해서요. 양해해 주세요, 옥형님. 별 말씀을요, 남사부님. 남씨 가문의 선조는 치목협곡의 12부족으로 유구한 역사와 뛰어난 기문수를 자랑한다 들었는데 확실히 감탄스럽네요. 과찬이세요, 옥형님. 저희 일가는 오래전 남씨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잔가지일 뿐인걸요. 진짜 종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요즘 리어랑에서 고대 바위 문양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걸요? 그런 학식과 능력을 갖추었는데 종가가 아닌들 어떤가요?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라면 사부님께 가르침을 청해야겠어요. 그럼 겸손은 그만 떨까요? 전 옥형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각청! 역시 행사장에서 제일 바빠 보이네.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향릉. 만나서 반가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올해는 언제 너희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 총무부는 올해 해등절에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거든. 아, 소개가 늦었네. 이분은 남현 사부님이셔. 치목협곡 수공예 협회의 대가시지. 이번에 총무부에서 해등절 거리 행사 준비 작업에 참여를 부탁드렸어. 너희도 이따 남사부님의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면 만나서 반가워. 남사부님, 이 세 사람은 여행자와 파트너 페이몬, 그리고 향릉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남사부님께서 또 흥미가 동하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업적은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니 조금 흥분돼서요. 저 같은 요리사한테 업적이라뇨. 남사부님, 저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에이, 리월항에 와서 첫 식사 장소가 만민당이었는데 그때 향릉 주방장의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걸. 그냥 라면이라고 불러줘. 일개 수공예인인데 대가는 무슨... 대가인지 아닌지는 작품을 보면 알겠죠. 아니면 다들 같이 남사부님의 작품을 보러 갈까? 아, 이건 총무부가 거리 행사로 준비한 팔기 난투라는 게임이야. 등나무 인형을 조종해서 대전을 할 수 있어. 기술이 적용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등나무 인형이 8개 있는데 전부 전설에 등장하는 팔기 선인을 토대로 남사부님이 만든 것들이야. 정말 신기하지? 듣기만 해도 엄청나! 근데 각청이 말한 팔기 선인은 뭐야? 8명의 선인이란 거야? 진짜 선인은 아니고 신통력을 지닌 전설적 8인물을 말하는 거야. 존경을 담아 팔기 선인이라 부르고 있지. 우와, 그런 건 처음 들어봐. 그들의 활약상은 기간도 짧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라 선인의 이야기만큼 널리 알려지진 않았어. 리어랑에 왔을 때 올해의 명수 등은 봤지? 저 커다란 나무 말하는 거야? 응, 마신 전쟁 시기에 리얼에는 신산이 하나 있었다고 해. 그 산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도도라는 마신이었지. 아! 나도 이야기꾼한테 팔기원 도도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설마 저 큰 나무가 도도야? 맞아. 그 시절 사람들은 도도의 뒤에 죽은 자의 땅이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지은 죄가 많으면 영원히 도도를 넘어 저승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여겼지. 내 고향에는 아직도 죽어서도 도도산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물론 이건 욕이니까 배우진 마. 이후 마신 전쟁이 시작되며 도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
죽음의 땅이 흔들리고 유명이 뒤집히며 죽음이 삶의 영역을 침식하기 시작했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그 뒤의 이야기가 바로 팔기연 도도야. 팔기선인이 세상에 등장해 큰 진을 그리고 힘을 모아 마신 도도를 정련해냈어. 맞아. 이후 도도의 유해는 짐에게 묻혀 경계가 돼서 리얼의 생과 사를 갈라놓았어. 경계? 리월의 생사의 경계가 그렇게 생겨난 거였어? 어디까지나 전설이지만 그게 진실인지는 모를 일이지. 그 8명은 엄청 대단한 존재였구나. 마신을 정면해내다니. 근데 진짜 선인이 아닌 거야? 선인은커녕 대부분은 인간이었어. 저도 기억나요.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을 몇 명씩 묶어서 얘기했는데 무슨 귀장이랑 연산이던가? 응, 귀장 3운둔자, 연산 2현자, 도도 3요괴, 합쳐서 8기야. 유력한 설에 의하면 귀장 3운둔자와 연산 2현자는 모두 인간이었대. 귀장 3 운둔자 중 한 사람은 알아요. 바람가가 읽는 영관이라는 분인데 고대 리얼 기문선술의 시조였다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는 치목협곡의 12보족 중 하나인 남씨 가문의 선조로 기문술을 물려줬다고 하던데 제 말이 맞나요, 남사부님? 가문의 기록에 관련 내용이 있긴 한데 기문술에 관해 제가 배운 건 빙산의 일각뿐이에요. 또 흥미로운 게 있어. 귀장삼 운둔자 중 다른 한 명은 민간에서 존경을 담아 울레 낚시 노인이라 불렀는데 낚시 기술이 입신의 경지였다고 해. 내가 배운 울레 건법 그리고 그 이전의 울레 고대 건법이 울레 낚시 노인의 낚시 자세에서 유래한 거라나? 그런 유래가 있었다고? 꼭 행추가 들려주는 무협 야사 같아.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마지막 한 명은 무망 동자로 무망 어르신이라고도 불려. 아이의 모습을 한 은자로 의술과 부적으로 귀신과 질병을 몰아내며 생명을 구해냈다고 하지. 여기에 관해서는 왕생당이 제일 잘할 거야. 왕생당의 최초 창립자들이 바로 무망동자 밑에서 배웠다고 하거든. 본래 평범한 인간이었던 그들은 미약한 몸으로 생사의 경계를 지켜야 해서 어려움이 컸는데 비수를 습득한 덕분에 이를 대대손손 전하게 됐지. 그럼 왕생당엔 정말로 특별한 기술이 있겠네요. 호두가 그랬어요. 왕생당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불막대가 있는데 그걸로 엄청난 정화제례를 펼칠 수 있다고요. 물론 허풍일 수도 있지만요. 아, 남현사부님은 호두를 모르시죠? 호두는 왕생당의 현 당주예요. 당주의 명성은 나도 익히 들었지만 아직 만날 기회가 없었어. 그렇구나. 귀장삼 운둔자가 확실히 대단하긴 했나 보네. 그럼 나머지 두 현자랑 세 요괴는? 두 현자 중 하나는 호롱 진인이라 해서 호롱을 잘 다루고 다른 하나는 거울 진인으로 청동 거울을 잘 다룬대. 그들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적어서 그들이 연산 비술이란 걸 익혔고 그래서 연산 이현자라 불린다는 것만 알아. 성문 남쪽산 깊은 곳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그들이 남긴 도장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세 요괴는 함께 도도산에서 수행을 해서 도도삼 요괴라 불렸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셋은 인간이 아니지. 그럼 요괴야? 응? 응? 가무? 뭐? 가무가 도도삼 요괴라고? 여러분, 해피 해등절이에요. 가무가 온 거였구나.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방해한 건가요? 에이, 그럴 리가. 가무, 은광이 돌아온 거야? 네, 다른 분들도 오셨어요. 알겠어. 미안, 나랑 가무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실례할게. 너희들도 그렇게 바쁜 거야? 명절이니 총무부도 평소보다 더 바쁠 수밖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 지금은 거리 행사를 마음껏 즐기도록 해. 별로인 게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럼 먼저 실례할게. 왜 그러세요?
여행자가 오늘은 상당히 친절하네. 모두의 건강을 생각해주는구나. 어쩌겠어. 귀중한 명절이지만 그렇다고 일 중독자들 머리를 내려치면서 당장 가서 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배려 감사해요. 저희 모두 명심할게요. 여러분도 잘 챙기세요. 그러고 보니 나도 왕생당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호두를 만나보시게요? 마침 호두랑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남사부님만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정말? 그럼 나야 진짜 좋지. 좋아요. 근데 호두는 바빠서 아직 안 왔는데. 아니면 같이 왕생당에 가볼까요? 그럼 다 같이 가보자. 바람아, 퍼져라. 안 집사님 말대로 터악기는 제외하는 게 좋겠네요. 경사스러운 날이니 조용히 진행하는 게 거리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군요. 종이 태우는 건요? 장수 누각이나 수레, 배, 다리, 말이 필요한가요? 큰 어르신은 과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 거창한 것들은 필요 없겠지요. 그러면 종이 옷만 하죠. 헐에 허식도 없고 가족을 위로하기에도 좋고요. 어떤가요? 호당주님은 세심하시군요. 좋습니다. 납고람은 준비됐나요? 큰 어르신은 2년 전 직접 찾으신 음침목을 장인에게 부탁해 납골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롱왕의 옛집에 두셨지요. 음침목이라 불에도 안 타고 물에도 안 썩고 벌레도 안 먹는 좋은 목재죠. 빈소는요? 가족들의 요청은 없었나요? 간략하게 짓더라도 너무 단촐해서는 안 돼요. 비운 성애 같은 집안이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호당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도련님도 그리 말씀하시며 왕생당이 의례에 해박하니 어찌할지 잘 알 것이라고 하셨죠. 좋아요. 그럼 경사진 지붕을 올리되 각진 것 하나와 둥근 것 2개를 잇죠. 좌석은 정확히 36개를 넣고 모두 비운 무늬를 새긴 새 비단으로 감쌀 거예요. 앞에는 월량문과 태사의자를 두고 대나무 난간을 세워 시들지 않는 곤자의 기계를 새기고요. 안 집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할 나위 없군요. 아, 바닥에는 바다 거북색 융단을 까는 게 좋겠습니다. 큰 어르신께서 좋아하시거든요. 물론이죠. 행진은요? 큰 도련님께서 음악은 필요 없고 관을 매는 일은 16이면 되며 화려하지 않은 소복으로 갖춰 입으면 족하다 하셨습니다. 혼차와 혼인은요? 화려한 가마가 한 대, 흰 깃발 4쌍과 붉은 깃발 20쌍이 필요합니다. 의장과 집사는요? 금집사 4쌍과 인홍기 4쌍이 필요합니다. 그럼 금립과 금월부, 금천 등 금병권을 택하시고 청도기, 비호기, 비이기, 비호기를 택해주세요. 당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번과 영정은요? 번은 팔각 통자번으로 모서리마다 8수를 달고 붉은 비단산을 씌워야 합니다. 정은 채양정이 1채, 배정이 2채로 각각 다리와 4가지 보물용이며 모두 흰 막으로 덮어야 하죠. 막에 자수는 안 하나요? 아이쿠, 가문원들 마음이 심란해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군요. 당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운 상회는 리월의 대가문이에요. 가문이 번창하며 4대가 함께 살고 있죠. 큰 어르신은 집안의 어르신으로서 그 복을 누리셨어요. 백세로 장수를 누렸고 평생 덕을 쌓았으며 임종이 평안하시니 새 복을 두루 갖춰 원만한 마지막이라 할 수 있죠.
이를 볼 때 장수의 5박쥐와 회춘의 학과 사슴을 수놓으면 후손도 덕을 노리겠네요. 역시 당주님은 헤아림이 깊으시군요. 별 말씀을요. 어? 백문 씨네요? 은광님이 오셨습니다. 부디 옥경대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게. 벌써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안 집사님, 죄송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당주님은 바쁜 몸이시니 편하게 생각하시지요. 큰어르신 일은 나루터지기 언니가 신경 좀 써줘. 안심하세요, 당주님. 제가 잘 처리할게요. 후대의 기세가 무서우니 전대보다 얻지 못하다 할까. 호씨 가문은 복이 많군요. 호 영감 부자가 좋은 후임을 뒀어요. 당주님은 천생 당주님이니까요. 아참, 장 이사님. 방금 비용 얘기하는 걸 잊어버렸군요. 급할 거 없죠. 큰 어르신께서 쾌차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집사님이 오늘 오신 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에 불과하지요. 아, 맞습니다. 큰 도련님이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보내신 거죠. 그러니 부디 이 건에 대해서는 함구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그럼 먼저 견적을 주시겠습니까? 돌아가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요. 잠시만요. 너희는 무슨 일이니? 언니, 저희 호두 보러 왔어요. 한 발 늦었네. 당주님은 일이 있어서 외출하셨거든. 그럼 언제쯤 돌아오실지 알 수 있을까요? 당주님이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방금 나가셨으니 아마 좀 걸릴 거예요. 급하신 일이면 제게 먼저 말씀하세요. 당주님이 돌아오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당주님이 돌아오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이거 참, 슬슬 호두가 일을 끝낼 때라 생각했는데. 호두는 생각보다 더 바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밥부터 먹자. 배부터 채우고 다시 오는 거야. 어때? 그 말을 들으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 그런데 호두는 더 안 기다리려고? 장의사 언니 말대로라면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걱정 마. 호두가 돌아오면 또 요리를 해주면 되니까. 좋아. 라면도 배고프지? 우리 먼저 밥 먹으러 가자. 남사부님.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너희 말대로 하자. 나루토 언니,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요. 호두가 돌아오면 말 좀 전해주세요. 응, 다들 조심히 가. 안 집사님? 장 이사님, 저 검은 머리 아가씨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은제비 머리 장식을 보니 치목협곡에서 오신 분 같네요. 치목협곡이라. 왜 그러세요? 사실 며칠 전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저 아가씨와 큰 도련님이 대화하는 걸 봤어요. 어떤 기이한 등나무 인형을 꺼내면서요. 근데 나중에 큰 어르신의 침실을 정리할 때 침대 아래서 그 등나무 인형을 발견했지 뭡니까? 그 등나무 인형에는 주문이 쓰여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워 큰 어르신 방까지도 싸늘하게 한 것이 참으로 불길하게 그지없었죠. 정말요? 설마 큰 어르신 일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전에 치목협곡의 김운술 전승자가 무슨 오귀 사역술이니 하며 사람의 생명을 농락한다 들었는데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큰 어르신은 침상에 누워 계시고 큰 도련님은 장례식이니 관이니 재촉하시니 저는 제 마음에 마가 끼었나 봅니다. 장 이사님, 방금은 농담 정도로 여겨주시고 마음속에 담지도 소문을 내지도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안 집사님. 왕생당에는 말은 적게 하라는 규율이 있으니까요.
바람아. 핫! 바람아, 퍼져라. 아버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 아버지? 아버지! 향릉아, 여기다 여기. 저기 봐! 묘사부가 앵아랑 같이 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데마로우스잖아! 얘 왜 이래? 이 기운은 부끄럽네요. 우리 자기가 며칠 전부터 같이 명절을 보내자고 했는데 어젯밤에 도착해서는 몸이 안 좋다더니 방금은 쓰러져 버렸지 뭐예요. 아마도 여행이 힘들어서 감기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불복녀에 데려갈 수 있도록 묘사부님께 가게 좀 봐달라고 하려고요. 데마로우스를? 혼자서 데려갈 수 있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가게는 제가 봐드릴까요? 저도 마침 향고에 대해 조금은 알거든요. 이분은 소개할게! 이쪽은 치목협곡 수공예 협회 남연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지. 친구분이셨군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향릉아, 거들 손이 많아졌으니 너는 나랑 돌아가자. 모두가 돌아오면 바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해둬야지. 역시 아버지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데마로우스 씨를 어서 불복녀에 데려다줘. 이따가 와서 밥 먹는 거 잊지 말고. 모두들 정말 감사해요.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야. 해피의 등절. 고마워. 마침 네 축복이 필요했거든. 그 말은 무슨 일 있어? 너도 어디 아파? 내가 아니라 행추. 괜찮아. 다들 내 친구인데 숨길 필요는 없지. 사실 내 증조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침상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계셔. 지금은 혼수 상태시고. 병으로 쓰러진 거야? 위독한 상태셔? 낙관적이진 않아. 가족들이 여러 의사를 불러봤지만 무슨 병인지도 알아내지 못하고 처방전 하나 없이 떠나버렸어.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고? 그럼 설마... 증조부께서 이미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가족들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 며칠 전에 집사가 나한테 와서는 증조부께서 사술에 당한 거라며 퇴마사를 찾아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큰 어르신의 방에는 확실히 싸늘한 기운이 돌았어. 하지만 요마의 짓은 아니라고 확신해. 꼭 뭐라고 정의해야 한다면 그건 말이지. 말해도 괜찮아. 수명이 다한 사람에게서 나는 죽음의 기운이었어. 그럴 수가... 행추, 기운내. 고마워. 난 괜찮아. 가장 힘든 건 할아버지와 아버지시겠지. 아무튼 우리는 양쪽으로 준비를 해뒀어. 형님은 왕생당에 연락을 취했고 나는 백 선생님을 찾아왔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집안에서 재개하며 증조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좀 괜찮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 싱싱한걸요? 전에는 분명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 걸 거예요. 싱싱이 아니고 쌩쌩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독이 쌓이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잘 쉬지 않아 잠깐 졸도한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보양탕을 처방해 드릴 테니 잘 챙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복용하시고 잘 쉬시면 곧 나을 겁니다. 또 불편한 데가 있으시면 바로 불복녀로 오시고요. 감사해요, 백 선생님. 데마로우스는 괜찮은 것 같네.
다행이다. 고마워 얘들아. 앵아 씨한테 너희가 나를 데려다 줬다고 들었어. 데마로우스를 데리고 먼저 돌아가봐. 백출이 잘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럴게. 남사부님을 계속 기다리게 해선 안 되지. 일 다 보면 꼭 다시 방문해줘.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할게. 백 선생님, 행추 도련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방금 백출이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데마로우스의 상황이 정말 이상해. 비운 상회의 큰 어르신이랑 거의 똑같아. 증조부와? 네, 두 분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더군요. 이걸 병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 분 모두 신체가 빠르게 노화해가고 있어요. 노화요? 예, 두 분의 노화 속도는 정상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원인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백출을 탓하진 마. 나조차도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봤는데 잊어버린 걸 수도 있지만. 데마로우스는 아직 젊어서 쉽게 피로해지는 정도라 그나마 괜찮아. 근데 큰 어르신은 이미 연로한 상태라. 어떻게 그런... 설마 수명을 단축하는 사술인가요? 단축? 그럼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백출이 방금 데마로우스에게 비수를 시도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 아주 제대로 골칫덩이가 걸린 것 같아. 몇 가지 수가 남았으니 최대한 시도해봐야죠. 오늘 아침 치치에게 경칙산장에 가서 한 가지 약초를 채집해오라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참, 경책하니 생각난 건데 행추도련님, 최근 큰 어르신이 경책산장에 가신 적이 있나요? 경책산장이요? 우리는 매년 해등절마다 경책산장에 왕진을 가거든? 근데 올해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도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 물어보더라? 좀 급해 보였어. 방금 전 환자분도 몬드에서 오시면서 경책산장에서 휴식을 취했다 했습니다. 제 생각엔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싶네요. 며칠 전에 증조부께서도 아버지와 함께 경책산장에 친구분을 만나러 가셨어요. 역시 갔었군. 왜 그러시죠? 경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책산장에 마신의 잔재가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마신의 잔재라고? 어느 노점상에서 구한 책에서 본 거라 신빙성은 높지 않아. 경책산에 무망인구라는 비밀 공간이 있는데 칠문팔문법을 새겨 요말이 무수히 진압했다고 해. 그중 가장 존엄한 존재가 도도라는 마신이었고. 도도의 잔재라는 거야? 죄송하지만 제가 경책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긴 해도 그게 마신의 잔재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 마신의 잔재라면 백출과 내가 먼저 알아챘을 거야. 그건 그렇겠네. 그러면 원인이 뭐지? 행주 도련님, 오늘은 우선 치치를 기다려보시죠. 저도 다시 경책산장에 가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진전이 있을지도 모르죠. 약초 채집은 우리도 잘하니까 위치만 알려주면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 두 분의 호의는 잘 받아두겠습니다. 필요하면 꼭 두 분께 부탁할게요. 백 선생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위험은 구분할 줄 아니까요. 여행자 페이몬, 난 먼저 돌아갈게. 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집에 전해줘야겠어. 같이 가자. 나도 큰 어르신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자. 자, 다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솔직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하면 난 증조부와 그렇게 가깝지 않아. 내 기억이 시작됐을 무렵엔 이미 말수가 적어지셨거든. 힘든 건 너인데 우리 위로해주려고 하네. 네 마음은 우리도 알아. 못 본 사이에 페이몬이 많이 똑똑해졌는걸? 나는 항상 똑똑했거든. 그러고 보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 호두가 했던 말이 생각나. 삶과 죽음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요즘 통 바쁜지 좀처럼 만나질 못했는데 며칠 지나고 다들 한가해지면 같이 식사라도 하는 게 어때?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자. 나중에 봐. 백출은 마신의 잔재랑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난 여전히 도도의 일이 신경 쓰여. 각청에게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돌아가서 물어보자. 아마 향릉이랑 둘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분 돌아오셨군요. 덕분에 우리 자기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라는 제 성의이니 받아주세요. 나를 들고 불복역까지 간 거야? 명예기사가 정말 고생이 많았겠는데? 우리 성의를 꼭 받아줘.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부끄럽네요. 우리 자기는 요즘 리얼 속담을 공부 중이거든요. 공부는 됐으니까 일단 쉬는 데 집중해.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바로 불복녀에 가고. 아, 깜빡할 뻔했네요. 남사부님은 호당주님을 따라가셨어요. 대신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가버렸다고? 윤아씨, 여기 운수 홍진양. 어라라? 춘향요 사장님이 바뀌었나? 아니요, 앵아님이 용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잠시 가게를 봐드리고 있어요. 임시 사장님인 거네. 그럼 여기 운수 홍진양 3개만 줄래? 운수 홍진양이요?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쓰는 향고는 아니지 않나요? 맞아. 아마 진열대에는 없고 어디 구석에 있을 텐데. 수고스럽겠지만 좀 찾아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이거 맞나요? 제가 알기로 이건 제사에 쓰이는 향인데 말이죠. 오, 아가씨 보통 사람이 아닌걸. 이 향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문데. 제가 잘 포장해드릴게요. 어머, 나 알겠다. 아가씨는 지목협곡의 남씨가문 사람이구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가씨 머리에 있는 은장씨, 그거 도도 삼선인 중 하나인 은빛 옥현조잖아. 내 말 맞지? 손님은 대체... 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 아쉽지만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 임시 사장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리월항에는 용과 호랑이가 숨어있다더니 향사로 오는 손님조차 이렇게 비범할 줄이야. 호당주님, 새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고마워, 앵아씨. 방금 춘향녀에서 향을 샀는데 그 임시 사장님 엄청 대단한 분이더라. 정말요? 잘 됐네요. 호당주님? 남사부님, 저희 왔어요. 고생 많으셨죠? 앵아님, 방금 앵아님이랑 인사한 그분은... 왕생당의 호두 당주님이세요. 호당주님은 왕생당 예복을 입고 건곤태 괴물을 쓴다 하지 않았나요? 해등절이잖아요. 명절 기념으로 새 옷을 입은 거겠죠. 세상에, 저분이 호당주님이셨군요. 앵아님, 제가 볼 일이 생겨서요. 번거롭겠지만 다른 분들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요? 남연이 호두를 쫓아갔다고? 이상하네. 남사부님을 찾으러 가시게요? 그럼 죄송하지만 이것도 같이 전해주세요. 방금 가게 안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이건 등나무 인형이잖아. 우리 가게에 없는 물건이야. 아마 남사부님이 놓고 가신 것 같은데. 라면이 등나무 인형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건 거리 행사에서 보던 등나무 인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위에 부적도 붙어있고. 평범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아. 중요한 물건일지도 모르는데 남사부님이 잃어버리신 거라면 어서 돌려드려야지. 아니면 우리 왕생당에 돌아가 볼까? 중요한 물건인데 없으면 곤란해할 거야. 바람아, 퍼져라. 퍼져라. 핫! 퍼져라. 장인사 언니, 호두랑 라면은 돌아왔어? 미안한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 이상하네. 분명 이쪽 방향으로 왔을 텐데 다른 일을 하러 간 건가? 장인사 언니는 알고 있어? 평소 공적인 일은 오늘 약속처럼 우리한테 말해주시는데 사적인 일은 따로 말해주진 않으셔. 아마도 최근 당주님은 고민이 있어 보이셨어. 전에는 해가 중천에 떠야 출근하곤 하셨는데 요즘은 해 뜨기도 전에 나오시는 거야. 꿈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신다나. 잠을 설쳐? 우리가 알던 호두가 아닌데. 아니면 종려 객경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그분은 당주님을 더 잘 아시니까. 왜 종려를 생각 못했지? 분명 어디서 차를 마시고 있을 거야. 객경은 연극을 보러 가셨어. 맞은편 2층에 계셔. 들어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연극 소리가 들려. 오늘 만난 사람들은 다 정신없이 바쁘던데 하여간 종려만 제일 한가하다니까. 우리 빨리 가보자. 바람아, 훌륭하군. 구국에 대한 운 선생의 재해석은 원작을 뛰어넘었어. 과찬이세요, 종려 선생님. 그저 녹슬지 않은 정도인걸요. 아이고, 운 선생님은 너무 겸손하시다니까. 연습 때도 이런 기량인데 해등절 정식 공연은 정말 어떨지 무척 기대되네요. 안녕, 종려 은군. 여기 있었구나. 여행자님과 페이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군. 둘도 이 연극을 보러 온 건가? 아이고, 이거 어쩌지? 오늘 희곡은 마침 다 끝났거든. 더 불렀다간 운 선생님의 목이 상할지도 몰라. 유소명희님, 이분들은 제 친구예요. 두 분이 원하시면 몇 번 더 불러도 괜찮답니다. 고마워, 은군. 그치만 운군의 연습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알겠네요. 다급해 보이시는 걸 보니 종려 선생님을 찾으러 오신 거죠? 무슨 일인가? 말해보게. 그러니까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려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마침 호두랑 같이 있거든. 종려는 호두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당주는 종잡을 수 없으니 어디에 있든 이상할 게 없겠지. 그렇구나. 종려도 모른다니. 중요한 물건인가요? 확실치는 않지만 중요한 건데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니까 얼른 돌려주려고. 아니. 이 등나무 인형은
전설에 등장하는 오귀 등나무 인형 아닌가? 오귀 등나무 인형요? 명인께서는 이걸 아시나요? 요즘 거리에서 들리는 소문 모르세요? 비운 상회의 큰 어르신이 몸져 누우셨는데 집안 사람들이 방에서 기이한 등나무 인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위에 오귀 사역술 부적까지 붙어 있고요. 그건 필시 요사스러운 물건일 겁니다. 어르신의 부와 복, 그리고 생명까지 전부 앗아갈 물건이죠. 너희 등나무 인형이 소문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설마 같은 거 아니야? 에이, 빨리 멀리 치워버려.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등나무 인형은 남연이 잃어버린 거라고. 이걸 들고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걸? 남연이요? 그 치목협곡 수공예 협회의 남사부님 말씀이신가요? 아이고, 치목협곡의 그 남씨. 그럼 더 말할 것도 없지. 남씨는 대대로 기문술이 전승되는 가문인데 오귀 사역술쯤은 일도 아니지.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그들과 비운 상회에 무슨 원한이 있냐는 거겠는데. 뭐야? 꼭 정말인 것처럼 말하고. 그걸 믿느니 아망제군이 슬라임이었다는 걸 믿겠어. 나도 동의하네. 등나무 인형에 그려진 바위 문양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유소 선생이 유언비어의 사고가 혼탁해지신 것 같군. 예? 종려 씨,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바위 문양은 두발 비사문이라 하여 4대 고대 항마인 중 하나로 정기가 가득해 부정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어. 올해 리워랑에도 고대 항마인이 각인된 덕담 엽전이 유통되고 있는데 유소 선생이 못 알아보다니 좀 의외로군. 예? 아니. 생각이 났네요. 생각났어요. 종려 씨 말이 맞습니다. 종려 씨의 박식함은 따라갈 수가 없군요. 정말 면봉 없습니다. 그래. 남연은 그런 나쁜 물건을 만들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럼 큰어르신의 방 안의 등나무 인형은 아마 집안 사람이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놓은 거겠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데마로우스를 위해 남연이 준비해둔 걸지도 모르겠네. 아마 그럴 걸세. 그럼 급하게 남연을 찾을 필요는 없겠어. 원래는 중요한 물건인데 없으면 곤란할까봐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러면 남연은 왜 호두를 찾은 거지? 호두는 또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걱정돼. 당주는 영민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자지. 어쩌면 그녀의 고민은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을지도 모르네. 잠을 설치는 그런 종류의 고민도 있어? 그건 딱히 당주가 얘기한 적이 없네. 하나 왕생당은 리월의 생사의 균형을 도맡고 있으니 당주가 정말 아무 걱정 고민이 없는 자였다면 그게 더 불안했을 걸세. 맞아요. 저도 호두와 알고 지낸 지 꽤 됐는데 호두는 자유분방한 성격이지만 자부심도 있어요. 우리는 호두의 친구로서 그녀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돼요. 옳은 말이네. 당주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여기서 느긋하게 차와 연극을 즐기고 있진 않았겠지. 야 종려, 농땡이 부린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안 되지. 종려 선생님은 호두를 믿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는 해. 종려가 이렇게 담담한 걸 보니까 나도 갑자기 걱정이 좀 사라졌어. 정말 이상하다니까. 지금은 해등절이지 않나. 이 좋은 날을 낭비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 즐기게. 아직도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보군. 이걸 주겠네. 덕담 엽전이네. 요즘 서로 선물하는 게 유행이니 나도 따라해보는 게지. 왜? 그 종려가 돈을 들고 나오다니. 올해 해등절은 신기하네. 아니. 종려 씨, 여기 새겨진 문양은 꽤나 특별해 보이는데요. 설마 이게 그 전설의 제군 엽전입니까? 제군 엽전이라고? 여기 이 문양을 봐봐. 리월항에 유통되는 것과는 다르게 꼭 암왕제군의 표식 같단 말이지. 이건 분명
암왕제군이 친히 만든 제군 엽전이 분명해. 유소 선생, 이건 그저 길가의 노점상에서 구한 것이요. 보아하니 모조품 같은데 원한다면 내 그 상인을 소개해 주리다. 아, 길가 노점에서 구한 것이었군요. 저는 대대로 내려온 가보인가 했습니다. 여행자, 잘 받아두게나. 혹 마음의 근심을 풀어줄지도 모르니 말일세.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뭘 모르는군. 설령 이 엽전이 가짜라도 암왕제군의 표식은 가짜가 아니잖아. 표식이 진짜면 마음의 위안 또한 진짜지. 암왕제군이 함께 하신다 이거야. 종려씨 번거롭겠지만 그 상인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암왕제군의 축복을 받고 싶네요. 그럼 같이 가봅시다. 자네들은 다음에 또 보세. 참, 며칠 후 해등절에서 제 공연이 있어요. 방금 연습했던 팔기연도도인데 여러분도 와서 관람해 주시면 좋겠네요. 은근히 방금 연습했던 게 그 팔기연도도구나. 나 진짜 궁금해. 꼭 갈게. 그러고 보니 팔기 중에 도도삼 요괴는 여전히 누군지 모르겠네. 도도삼 요괴요? 사실 그녀들은 도도삼 선인이라고도 불려요. 불을 불러오는 저승나비, 은빛 옥현조, 그리고 금색눈의 달빛말. 모두 신통력을 갖췄으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상서로운 짐승이래요.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승나비는 알아들었는데 현조랑 달빛말은 어떤 상서로운 짐승이야? 사실 제비와 백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도를 정연하고 나서 현조 선인과 바람각을 읽는 영관은 함께 유랑을 시작했고, 백마 선인은 세상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하죠. 혹시 중림 월야를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경책상간에 출몰한다는 백마 선인이 언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금색눈의 달빛말로 여겨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럼 나비 선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 진에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렇게 팔기 중 유일한 희생자가 됐죠. 팔기는 모두 신통력이 있었지만 도도 역시 평범한 마신은 아니었기에 쉬이 정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팔문칠문진이라는 비수를 사용했어요. 이 진을 발동하면 반드시 문 하나를 지워야만 사악한 것이 나갈 길을 끊을 수 있어요. 저승나비 선인은 지워진 그 문을 주관했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지게 됐죠. 그럴 수가. 너무 안타까워. 다행히도 전설에 의하면 팔기 중 무망 어르신이 저승나비 선인을 위해 그녀의 의발을 수습하고 그 뜻을 계승했다고 해요. 내가 알기로 왕생당 창립자가 무망 어르신한테 법수를 배웠다고 한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게 바로 운명의 묘미일까요? 유명을 평정한 자와의 기연을 통해 후세가 법수를 배웠고 계속해서 생사의 경계의 균형을 유지했으니까요. 비록 생명은 지워졌지만 리월을 지킨다는 대의는 수천 년을 지나서도 여전히 전승된 거죠. 자, 이게 바로 팔기연도도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고마워, 옹군. 덕분에 팔기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어. 별 말씀을요. 이 극은 저도 오랫동안 불러보지 않아서 돌아가면 연습을 더 해야겠네요. 네, 배려 감사해요. 그럼 나중에 또 봬요. 얘들아, 볼일은 다 봤어? 나 근처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향릉이잖아. 무슨 일이야? 오늘 공사다 망한 두 분이 계속 안 돌아오니까 그렇지. 얼마나 찾았는데. 정말이지. 남한테는 몸조심하라느니 휴식과 일의 균형을 맞추라느니 하면서
정작 본인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꾸 이러면 밥 제대로 먹고 다니라고 하면서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아 줄 거야. 배가 벌써 홀쭉해진 거 아니야? 자, 너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향릉 주방장의 최신 요리, 눈에 취한 매화. 얼른 먹어봐. 우와, 역시 향릉은 배려심이 넘친다니까. 방금까지 별 생각 없었는데 향기를 맡자마자 배에서 난리야. 나 빨리 먹어볼래. 페이몬, 여행자를 따라다니는 게 힘들진 않아? 밥을 제때 못 먹을 때도 있잖아. 차라리 나랑 같이 다닐래? 내가 항상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우와, 조건이 너무 매혹적이야. 만민을 수용한다는 만민당인데 만민에 나 하나 추가한다고 뭐가 달라져? 농담이야, 농담. 페이몬이 먹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만으로는 페이몬을 꼬실 수 없지. 그것보단 다들 와서 먹어봐. 행사장에 놀러 가든 다른 일을 하든 일단은 배부터 채우고 봐야지.